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의 중요한 발언이 정말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한테 중요한 소식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향후 시장을 전망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자, 시장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2012년 7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됐다는 거죠.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도 유지할 것이라고 통방문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은 경제 전망도 수정을 했습니다. 3개월마다 수정치를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경제 전망이 특히 크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바로 경제 성장률입니다. 8월 전망 2.1에서 1.7%로 확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잠재 성장률 2%보다 낮은 수준이 들어가네, 침체다. 그런데 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침체로 들어가는 예상에서는 이 금통위원 내부에서도 비둘기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이게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자 간담회 내용에서도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잠재 성장률이란 무엇이냐? 한 나라가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잠재 GDP 증가율인데 약간 이론상의 수치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2% 초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요, 내년에 3.6%를 예상했는데 상반기 4.2%, 하반기 3.1%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물가 상황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을 예상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금리 인상, 25bp 인상은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관심이 집중된 것은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예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의 힌트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정보가 이번에 쏟아졌습니다. 기자간담회 첫 기자분의 질문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다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었다? 10월 금통위에서 언급한 최종금리 3.5%에서 변화가 있었냐? 최종금리 유지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인가? 한국도 제한적인 수준의 금리에 도달했냐?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최종금리 수준에서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은요, 먼저 지금 금통위원 안에서도 좀 의견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3.5% 수준에서는 3명, 그리고 한 번 더 올리지 않고 이번에 올린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람이 1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3.75%까지 가야 되는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도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통위원 대다수는 3.5%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다만 금통위원 간에도요, 10월달 금통위와 지금 금통위가 좀 다른 점이 있었대요. 10월 금통위 때는요, 환율을 강조하는 금통위원이 많았대요. 일단 1,400원 중반까지 노려보는 시기였으니까. 근데 현재 금통위에서는요, 이제 성장세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세를 고려할 것인가, 고물가를 우선할 것인가 안에서 논의가 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맥파가 전체적인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비둘기파가 서서히 목소리를 드러내는 첫 금통위가 이번 11월 금통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최종금리는요, 3개월 이내에서의 최종금리입니다. 3개월 이후에는요, 미국의 금리 결정, 외환시장 영향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3개월 뒤쪽은 솔직히 지금 불확실성이 많아서 언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현재 시점부터 3개월까지 3.5%가 적정하다고 보는 금통위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최종금리 유지 기간. 이번에 한국은행이 최종금리를 3.5%로 갈지 그 이상으로 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금리가 얼마나 장기간 유지되나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하는 것이 시기상조 같다.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전망하기로는 내년 상반기 물가를 4.2%, 내년 하반기 물가를 3.1%로 봤거든요. 그럼 현재 5%대에서 3.1%까지 낮아지면 이게 충분히 의미 있는 하락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행 전망대로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물가 2%가 될 때까지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물가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지속성을 가지고 나타나면 통화정책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레피얼 보스틱의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내려오는 궤도를 유지할 경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준금리 3.25%가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인가? 요즘 제약적인 금리라는 거 파월 의장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발언이죠. 그랬더니 이창용 의원 총재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제약적인 수준이 됐다고요. 자, 통화정책은요, 중립금리가 있고 그보다 높은 긴축통화정책, 그 다음에 그보다 아래인 확대통화정책이 있습니다. 긴축은요, 성장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확대통화정책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금융 불균형 위험을 누적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통화정책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창용 의원 총재가 이번에 언급한 기준금리 3.25%는 중립금리 상단 또는 조금 높은 수준, 긴축통화정책의 초입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지금 긴축통화정책의 초입에 들어갈 정도의 높은 금리 수준이고 제약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전망대로 경제 성장세가 계속 낮아지게 된다면 성장 저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 통화정책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12월 FOMC에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확대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2월 FOMC에서 지금 빅스텝이 가장 유력하죠. 그럼 4.5%가 되고, 대한민국은 12월 달에 금통위가 없기 때문에 3.25%에서 끝나게 됩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1.25%로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랬더니 이창용 의원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요, 통화정책 결정의 고려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이 고려를 많이 할 때가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환율이 안정되면 이것을 타겟팅의 통화정책을 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발언에서는 과거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를 봤더니 1%포인트까지 벌어지는 것을 봤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이상 되어도 이걸 굳이 이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창용 의원 총재가 하소연 비슷한 게 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과의 접촉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의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 아니라는 발언을 했었죠. 근데 이게 많이 왜곡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정정을 했냐면은, 금리를 결정할 때 패드가 우선되지 않는다. 국내 요인이 먼저이고 패드는 영향을 고려하는 정도다. 패드를 우선시해서 그들의 통화정책 방향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만 안정되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자, 다섯 번째, 자금시장 상황 악화는 어떻게 보냐? 지금 ABCP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단기 채권 시장에서 거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창용 의원 총재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가 10월 23일 날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회사채 중심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 근데 단기 자금 시장과 부동산 관련 ABCP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무엇을 할래? 그랬더니 단기 자금 시장 안정은 한국은행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겠다.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단, 유동성 공급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금리 인상 기조와 상충되면 안 되기 때문에 타겟 지원하겠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지원하겠다는 걸 강조했고요. 두 번째, 모랄 해저드 방지를 위해서 시장 금리보다 높게 책정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걸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3원칙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정부와 협정해서 이번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가계부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큰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됐지만 감소세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자체를 어떻게 줄일지 인플레이션 대응이 끝나면 계속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좀 의미를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현재 긴축통화정책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더 올라가겠죠. 두 차례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언젠간 금리가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를 낮출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것인가? 일단 중립금리 하단 수준까지 고민해서 낮출 거예요. 근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확대 통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금리를 낮출 때 확대 통화 정책은 부채를 증가시키고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중립금리 이하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중립금리 하단이 되면은요, 그 시기에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자는 비둘기파와 가계부채를 비롯한 금융 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매파 간의 싸움이 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금통위 이후에 환율과 채권금리는요, 예상보다 강한 안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6원으로 마감했어요. 전일 대비 무려 25억 원 하락했습니다. 한때 1450원까지 봤죠. 얘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채권 금리도요, 무려 10년물 같은 경우는 15bp 하락을 했습니다. 벌써 어느새 3.6%까지 나왔습니다. 얘가 4% 초중반까지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정됐고요. 이창용 원 총재가 좀 자신감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4.23%까지 갔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7%에서 계속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전 세계 유동성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그 상대 국가에서 유동성 부족 상황이 나타나요. 대한민국도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는데, 그 유동성 지표, 미국 채권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유동성 부족 상황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환율 시장이나 또는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미국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신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안전자산 선호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의 변화 과정을 잘 보시면요, 이것이 그래도 시차를 두고 먼저 통화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결과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저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얘가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 언급하기는 어렵지만요, 일단은 확인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환율이 안정되어서 그런가 이청용 원 총재가 좀 자신감이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